오늘은 이 스포츠 경향이라고 하는 신문을 먼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포츠 경향에 나온 2009년도 10월 28일자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950살 대단하죠. 950살이 되는 귀하신 주목의 분재라는 제목으로 이 글이 올라와 있는데, 이 주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살아서 1000년을 살고 또 죽어서도 100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바로 950살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950살이나 된 이 주목의 분재를 보면은 와,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대단해서 이 분재는 제주도의 제주 아트랜드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인데, 이 작품의 가치는 일본 사람들이 50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을 해준 것이 바로 이 주목의 분재입니다. 이 분재는 관리하는 분이 특별관리사가 연봉이 1억이 넘는 고액의 연봉을 받는 특별관리사가 24시간 동안 이 주목이 다칠까봐 애지중지 보살피고 있는 주목이 바로 이 주목인데, 이 주목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사진을 조금 크게 볼까요? 사진을 조금 크게 보면은 이게 더 안 되네요. 더 안 돼서 요거로 그냥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잘 보면 이 분재는 지금 요 줄기를 보면은 줄기가 이렇게 빨간색이 있고, 여기 하얀색이 있고, 요 초록색이 있고, 이렇게 초록색, 빨간색, 하얀색, 이렇게 세 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분재인데, 이 분재는 빨간색의 요 줄기는 살아있는 줄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목나무가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빨간색이고, 요 하얀색은 요 주목이 죽었을 때는 이렇게 하얀색이 됩니다. 그래서 하얀색이 되고, 잎은 늘푸른 상록수이기 때문에 잎은 언제나 초록색이죠.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흰색, 초록색이 어우러져 있는 이러한 제주도의 제주 아트랜드 미술관에 소장하고 있는 이 분재는 50억 정도로 평가를 하지만은, 일본에서 50억 정도로 평가하지만은 희소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분재는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합니다. 이 나무, 이 분재, 이 주목의 분재를 보기 위해서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적지 않게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주목과의 주목이라는 나무하고 주목하고 아주 비슷한 비자나무, 이 두 종류의 나무가 꽃이 피는 모습도 아주 비슷하고, 잎의 모습도 비슷하고, 열매까지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나무를 많이 헷갈리게 되는데, 오늘은 두 나무의 사진을 꺼내서 두 나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요 주목나무의 이름부터 먼저 볼까요? 이 주목이라고 할 때 요 주자는 인주, 우리가 도장을 찍을 때 인주밥을 찍어서 도장을 찍는데, 그 인주라고 할 때 그 주자입니다. 그 주자는 빨간색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자는 빨간색이다. 붉을 주자를 쓰고 나무 목자를 써서 빨간 나무다. 이것을 빨간 나무를 한자로 붉을 주자에 나무 목자를 써서 주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목은 무엇이 빨개서 주목입니까?
나무 보니까 나무 초록색인데요. 나무 잎 당연히 초록색입니다. 요거 늘 푸른 상록수이기 때문에 초록색이고, 줄기도 이렇게 보면 회색처럼 보입니다. 회색처럼 보이는데 요 줄기를 가까이 가서 보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 있는데 줄기의 가지를 보면은 가지가 빨간색입니다. 가지가 이렇게 빨간색이고, 줄기도 가까이 가서 보면 줄기의 나무 껍질, 숲이라고 하는 나무 껍질이 이렇게 얇게 이렇게 조각조각해서 떨어지게 되는데, 오래된 나무들은 이렇게 나무 껍질이 벗겨져서 떨어지는데, 벗겨진 속을 보면 이렇게 나무의 살이 빨간색이죠. 그래서 나무의 속 껍질도 빨갛고, 그리고 나무를 이걸 잘랐을 때 이 나무를 톱으로 쓱싹 자르면은 그 속에 나무의 목재가 보이게 되는데, 목재의 변재도 빨간색이고, 목재의 심재, 목재의 가운데에 있는 부분인 심재 부분은 더 빨갛다고 합니다. 더 빨개서 아주 새빨갛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나무는 시간이 자르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가 마르게 되면은 이 목재의 색깔은 더욱더 빨갛게 된다. 그래서 빨간색이라고 하는 주자를 써서 주목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주목은 꽃이 피는 것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꽃을 보면은, 꽃은 이렇게 숫꽃이 피고, 숫꽃이 피는 나무가 따로 있고, 이렇게 암꽃이 피는 나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암수가 딴 그루이기 때문에 이렇게 암꽃이 피는 나무에서는 열매를 맺게 되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게 되고, 이렇게 숫꽃이 피는 나무에서는 열매를 당연히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당연히 맺지 못하고, 요 꽃 하나를 갖다가, 이게 꽃이 하나가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요거 숫꽃, 아까 숫꽃이라고 했는데 숫꽃이 한 개가 아니라 요렇게 확대를 해보면 여기 동그란 요거 하나가 숫꽃 하나, 요거도 숫꽃 하나, 요거도 숫꽃 하나, 여기 동글동글한 것이 다 숫꽃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전체적으로 요것을 숫꽃 이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숫꽃 이삭이라고 하는데, 요 숫꽃 이삭에는, 숫꽃에는 그러면 꽃잎이 없습니까? 꽃잎이 없을까요? 여기는 숫꽃에는 이러한 비늘조각, 꽃잎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비늘조각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인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요 인자는 생선의 비늘이라는 뜻이죠. 생선의 비늘 조각이다. 그래서 인편인데, 우리가 쉽게 알아듣기 좋고 부르기 좋게 이것을 비늘 조각이라고 합니다. 요거 한 개를 비늘 조각 하나, 요거 한 개를 또 비늘 조각 하나, 여기도 비늘 조각 하나, 요것도 보면 여기가 비늘 조각 하나, 비늘 조각 하나, 이렇게 비늘 조각들이 6개가 모여서 숫꽃 이삭 전체를 싸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6개의 비늘 조각으로 쌓여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들은 숫꽃 이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숫꽃 이삭은 비늘 조각이 6개인데, 암꽃 이삭은 이 비늘 조각의 숫자가 좀 많아집니다. 많아져서 암꽃은 10개의 비늘 조각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비늘 조각이 이렇게 커다란 비늘 조각이 여기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이렇게 비늘 조각이 이렇게 있고, 여기 작은 비늘 조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은 조각과 커다란 비늘 조각의 합계의 숫자가 10개의 비늘 조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주목에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꽃은 숫꽃이나 암꽃이나 보면은 이렇게 가지가 있는데, 가지에서 이렇게 잎이 이렇게 돋아나겠죠. 잎이 돋아나는데, 여기 잎이 달렸는데, 잎의 아래쪽에는 이러한 잎자루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잎자루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잎자루에
잎자루와 가지의 그 사이, 요 사이를 우리들은 잎의, 요 잎의 겨드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잎겨드랑이를 엽액이라고 합니다. 엽액에 잎의 겨드랑이에 꽃이 한 개가 달린다. 그리고 한 개 아니고 한 개가 달리고, 요게 숫꽃에서는 잎의 겨드랑이에 숫꽃 이삭, 많은 숫자의 숫꽃이 모인 숫꽃의 이삭이 잎의 겨드랑이에 한 개가 달린다. 이러한 잎의 겨드랑이에 꽃이 한 개가 피는 것을 우리들은 주목이라고 하죠. 주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비자나무는 잎의 겨드랑이에 꽃이 피는 것을 보면 이게 요 가지가 이렇게 뻗어 있는데, 요 가지의 잎의 겨드랑이 부분에 이렇게 암꽃이 이렇게 핍니다. 이렇게 피어서 암꽃이 여기 하나, 잎겨드랑이 하나에 암꽃이 두 개가 달리거나, 아니면은 암꽃이 잎겨드랑이에 암꽃이 3개가 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2개씩이 달리지만 3개가 달리는 그러한 암꽃의 숫자가 많으면은 비자나무이고, 그 암꽃의 숫자가 잎겨드랑이에 딱 하나씩만 달리면은 이것은 주목이다. 이렇게 두 나무는 요 암꽃에 달리는 모양에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 주목은 아까 설명했듯이 여기 비늘 조각이 꽃에 요것이 이제 꽃이죠. 요것이 암꽃인데, 암꽃을 비늘 조각이 다 싸지를 못하고 암꽃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상태죠. 그래서 비늘 조각의 길이가 짧아서 암꽃을 다 덮지를 못하는 상태로 피는 것이 요것이 지금 암꽃이 다 핀 상태입니다. 다 피어서 요게 자세히 보면 여기 구멍이 하나가 있는데, 이러한 구멍에서 액체가 나옵니다. 액체가 나와서 물방울처럼 이렇게 달려 있다가 여기에서 숫꽃에서 날아오는 꽃가루가 여기에 묻게 되면은, 요 물방울에 묻게 되면은 요 속으로 들어가서 요 암꽃이 결실을 해서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한 구조로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암꽃이 피었을 때 암꽃이 요 비늘 조각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주목인데, 거기에 비해서 비자나무는 꽃이 다 피어도 거의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 인편이라고 하는 비늘 조각이 꽃을 거의 다 뒤덮고 있다. 거의 다 뒤덮어서 꽃이 거의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진 찍을 때 보면 이게 꽃이 언제 피나 하고서 꽃이 맺혀 있을 때서부터 꽃이 질 때까지 항상 수도 없이 찾아가 보지만은 꽃은 항상 요 상태로 끝이 나고, 요 상태가 나중에 그냥 바로 또 열매로 이어져 버리기 때문에 꽃이 핀지 안 핀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꽃이 이게 다 핀 거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주목의 암꽃과 이 비자나무의 암꽃은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나무와 주목은 두 나무는 잎의 모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잎의 모양이 둘 다 거의 비슷해서 잎을 대충 보면은 거의 구별을 못합니다. 잎의 길이가 최고 25mm, 2.5cm인 것이 주목인데, 비자나무도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아서 잎의 길이가 2.5 내지 2에서 3cm니까 잎의 길이가 거의 같아서 잎의 모양으로 구별을 못하는데, 요 비자나무는 요 광택이 많이 나죠. 광택이 나서 반짝반짝한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주목은 거기에 비해서 광택이 약간
적게 난다, 거의 없다 하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나무는 잎이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요 잎을 이렇게 칼로 이렇게 요 부분을 이렇게 횡단 잘라서 여기를 잘라서 여기 요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횡단면을 보면 횡단면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여기 잎의 표면에 이렇게 중심맥이 이렇게 움푹 들어간 옆에 중심맥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중심맥이 바로 이 부분이죠. 잎을 잘라보면 이러한 중심맥이 나타나고, 중심맥에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마치 새가 날아가는 듯한 이러한 형태의 잎의 횡단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잎의 횡단면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여기 이 부분이죠. 여기 중심맥 부분이, 중심맥이 도드라져서 튀어나온다. 이렇게 도드라져서 튀어나온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목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 비자나무의 잎의 횡단면을 보면은 그러한 여기에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의 중심맥이 보면은 이렇게 두리뭉실합니다. 두리뭉실해서 둥글둥글해서 마치 횡단면은 볼록렌즈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볼록렌즈 모양으로 이렇게 반달의 볼록렌즈 모양,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으면은 요거는 비자나무이고, 주목은 그러한 모양이 마치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요 끝부분이 도드라진다 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또 두 나무는 더 확실하게 이거 언제 이렇게 칼로 잘라서 요 횡단면을 보고 있습니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잘라서 횡단면까지 보지 않아도 두 나무는 구별을 할 수 있는데, 우선 비자나무부터 보겠습니다. 비자나무를 보면 비자나무의 잎의 뒷면입니다. 이 비자나무의 잎의 뒷면을 보면 이렇게 초록색의 잎이 있는데, 초록색의 잎에 두 줄에 이런 옅은 황색, 옅은 노란색이 들어가 있는 이렇게 밝게 보이는 요거 두 줄이 보이는데, 요 두 줄을 우리들은 한자로 기공선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숨구멍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라고 하는 것은 공기, 숨을 쉬는 공은 구멍이죠. 그래서 숨을 쉬는 구멍이 줄로 이렇게 이어진다. 그래서 선이라는 말을 써서 기공선이라고, 이렇게 기공선이 쭉 여기 하얀 점들이 만약에 더 큰 돋보기로 보게 되면 여기 작은 구멍이 있다는 얘기죠. 구멍이 있어서 이 구멍에서 공기가 들락날락해서 숨을 쉰다. 그래서 이러한 숨구멍이 여러 개가 모여서 줄을 이루고 있다 해서 이렇게 숨구멍줄이라고 하고, 숨구멍줄은 이렇게 뚜렷하게 한 줄, 두 줄, 잎 하나에 두 개의 숨구멍줄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비자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주목은 요 숨구멍줄의 색깔이 옆에 보이는 잎의 색깔하고 거의 구별할 수 없을 만큼 희미하고 흐릿하죠. 희미하고 흐릿해서 여기에서 보면은 분명히 숨구멍줄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희미하고 흐릿하다. 희미하고 흐릿해서 숨구멍줄이 거의 육안으로 구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흐릿하다 하는 것이 주목인데, 반해서 비자나무는 그 숨구멍줄이 또렷하게 두 줄이 보인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무는 요 열매를 보면 열매가 마치 핵과라고 하죠. 우리 핵과는 굳은 씨 열매라고 하는데, 핵과는 굳은 씨 열매라고 하는데, 요 핵과 굳은 씨 열매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 복숭아가 있습니다. 복숭아를 보면 복숭아의 열매 껍질 속에는 열매살이 들어있고,
과즙, 액즙이 많이 들어있는 열매살이 들어있고, 열매살 속에는 딱딱한 씨앗이, 커다란 씨앗이 딱 한 개가 들어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들은 굳은 씨 열매라고 하는데, 이 열매는 굳은 씨 열매가 아니고 굳은 씨 열매의 형태를 갖춘 좀 비슷한, 굳은 씨 열매의 형태하고 비슷한 형태의 이러한 열매가 맺게 되는데, 이 열매가 11월 달, 12월 달이 되면 이 열매가 새빨간 것이 초록색의 잎 사이에 숨어서 드러나는데, 이거 참 보기가 좋고 맛도 좋고 향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주목의 열매를 만나면은 꼭 따서 몇 개 먹어봅니다. 먹어볼 때마다 입안이 상큼해진다고 하는 그런 달콤한 느낌을 받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열매는 11월, 12월에는 이런 모습으로 겨울을 지나게 되는데, 이 열매는 새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새들이 엄청 좋아하고 새들이 많이 먹어가게 되는데, 이 열매를 보면은, 이 열매는 11월이 되기 전에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제가 여기서 이것이 꽃이라고 했는데, 꽃은 아마 이 끝부분만 꽃이고, 이 속에는, 이 아래쪽은 아마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씨방이 점점 자라서 이렇게 씨앗이 들어있다. 이것이 요 초록색 요 부분이 바로 씨앗입니다. 이것이 씨앗이고, 씨앗을 싸고 있는 요것이 여기 꽃이 피어 있을 때 요 비늘 조각이죠. 요 10개나 되던 비늘 조각들이, 10개나 되던 비늘 조각들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씨앗을 싸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로 여름을 지나게 되는데, 여름이 지나서 가을이 되게 되면은 요 초록색 부분에 인편이라고 하는 요 비늘 조각이 점점 살이 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월 달쯤이 되면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인편, 비늘 조각이 점차 자라서 이러한 열매가 되게 되는데, 요것을 열매라고 하지 않고 요 빨간 부분을 우리들은 가종피라고 합니다. 가종피라고 하고, 한자로는 헛씨껍질이라고 합니다. 헛씨껍질. 그래서 헛씨껍질, 가종피라고 하는 것은 가라고 하는 것은 가짜라는 뜻이고, 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자라고 할 때 종입니다. 그래서 씨앗이라는 뜻이고, 이 피는 껍데기라는 뜻이니까 가짜 씨앗의 껍질이다. 그래서 헛씨 껍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헛씨 껍질이고 가짜 씨앗의 껍질인데, 씨앗의 껍질은 요 씨앗을 싸고서 요 씨앗에 붙어 있는 것이 씨 껍질인데, 근데 요 씨 껍질은 가짜 씨앗이기 때문에, 가짜 씨앗 껍질이기 때문에, 헛씨 껍질이기 때문에 씨앗을 감싸고만 있지 딱 붙어 있질 않다. 그래서 가짜 씨앗이 된 거죠. 가짜 씨앗의 껍질이 돼서 이러한 빨간 부분을 우리들은 헛씨 껍질이라고 하고, 그 속에 이렇게 씨앗이 들어있다. 그리고 씨앗은 이렇게 마치 달걀처럼 생겼는데 끝이 뾰족한 달걀 같은 이러한 씨앗은 길이가 5mm 정도 되는 이러한 열매를 맺고, 이러한 열매 속에는 특이하게 헛씨 껍질을 가지고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요 씨앗에는 아까 요 헛씨 껍질이라고 하는 빨간 부분은 제가 맛있게 많이 먹는다고 했죠. 그리고 새들도 이 열매를 엄청 좋아해서 많이 따먹게 됩니다. 많이 따먹게 되는데, 요 헛씨 껍질이 맛이 좋기 때문에 새들도 요 씨앗을 따다가 입에 쏙 집어넣고 꿀꺽 삼켜버리는데, 요 속에 들어있는 요 씨앗, 사람들은 요 씨앗 먹으면 안 됩니다. 요 씨앗은 바로 독이 엄청 강한 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 독성분을 가지고 있는 씨앗을 동물들이
요 열매가 맛있다고 요 씨앗까지 아그작아그작 바삭바삭 씹어서 깨물어 먹으면서 부셔서 먹게 되면은 요 속에 들어있는 독성분이 그 동물을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할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인 독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영국의 섹스피어가 햄릿이라는 작품에서 보면은 햄릿의 아버지인 왕을 독살을 할 때 바로 요 씨앗을 갈아서 씨앗을 음식 속에 타서 그래서 햄릿의 부친인 아버지가 왕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러한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독성분을 이용해서 유럽 사람들은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요 독성분을 이용해서 자살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요 주목의 꽃말이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는 꽃말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요 주목입니다. 이러한 주목의 열매는 아주 특이하고 신기하고 독이 많은 것이 주목의 열매인데, 거기에 비해서 비자나무는 열매가 그거하고 많이 다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주목은 빨갛게 익었는데 비자나무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익기 전의 모습은 이렇고 익게 되면은 그냥 이게 터집니다. 터져서 갈라지고 그 속에 씨앗이 나오는 이러한 요 초록색 상태가 열매가 다 익은 겁니다. 그래서 9월 달에서 10월 달에 초록색으로 열매가 익으면은 비자나무이고 주목은 빨간색으로 익는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으로 주목과 비자나무는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요 주목과 비자나무는 또 여기 줄기에서 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를 보면 요거 지금 비자나무를 보고 있는데, 비자나무의 줄기를 보면 줄기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줄기에서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가지가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요 지점에서 가지들이 이렇게 여러 개의 가지들이 줄기를 삥 둘러가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한 줄기가 나오는 모습을 우리들은 이것을 윤생한다고 하죠. 돌려나기를 한다. 그래서 가운데 줄기에서 곁가지들이 돌려나기를 한다. 여러 개의 줄기가 한 지점에서 돌려난다. 이것이 바로 비자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주목의 가지가 나오는 모습을 보면 주목은 올라가다가 여기서 한 개가 나오고 또 올라가서 여기서 나오고 또 올라가서 여기서 나오고 또 올라가서 나오고 또 올라가서 나오고 이렇게 어긋나게 줄기가 나온다. 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원줄기는 한 개가 뚜렷하게 있지만은 격가지는 어긋나게 달린다. 어긋나게 달린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목인데, 반해서 비자나무는 윤생한다. 돌려나게 한다고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으로 이 비자나무와 주목은 나무의 가지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서도 쉽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